안녕하세요. 1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운송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 중단되고 국가기관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서 즉각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여전히 업무 개시 명령이 반헌법적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겨레와 경향, MBC 방송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 없이 동조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노무현 정권 때 좌파들이 만든 법안입니다. 분명 이번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서울 지하철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기로 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당 국민소득은 작년에 35,000달러, 평균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이 위중한 이 세계적 경제 위기에 파업을 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느 사이트에 현직 화물 기사가 자신의 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29일간 소득입니다. 총 매출 1246만원, 주유비 557만원, 통행료 60만원, 집료 25만원, 보험료 30만원, 그리고 세금과 차량 유지비 등을 해서 100만원, 총 운행 경비는 772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세 환급금 50만원과 유가 보조금 30만원을 정부에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화물 기사는 11월에 554만원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만약 하루 더 근무하게 되면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을 것입니다. 600만원 곱하기 12개월, 연봉은 7,2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국민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평균 수준 이상입니다.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최고조로 위중한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업을 단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경향신문은 매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월 1,400만 원을 벌어서 비용을 빼면 월 300여만 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어느 운전기사가 직접 올린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 1,400만 원 수입, 운행경비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에서 소득 100만 원이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3번 박스에 있는 화물차 구입과 면허 보증금 등 3억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사업 투자입니다. 그 투자금에 대해서 월 300만 원의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환금을 공제하게 되면 월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과 면허 보증금에 들어가는 월보금은 개인 재산 증식입니다. 왜 국가가 개인 재산 증식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경향신문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 환급금과 유류 보조금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80에서 100만 원을 포함하게 되면 화물기사의 소득은 적어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한국 화물 운송자의 소득은 6천만 원에서 7,2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민노총은 법과 질서보다 때를 쓰면 이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악행만 없어진다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준다면 대한민국은 최소 GDP 1% 이상 상승합니다.
일자리는 35만 개나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강성 노조만 정신 차리면 아무리 글로벌 경제 위기라 하더라도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미국은 계속되는 불안과 노동자 파업으로 미국 경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집권 초기 항공관제사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항공관제사 파업 결행 4시간 만에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는 해고된다. 절대 재고용은 없다는 강력한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48시간 후 1만 1,300명을 즉각 해고해버렸습니다. 항공관제사 노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압류했고 노조 기금도 전액 손해배상 벌금으로 충당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해고된 관제사는 12년 이상 어떤 공공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노동운동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항공관제사는 연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미국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관제사의 파업은 불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단체로 불법으로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 산하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는 아직 불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물연대 파업은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법입니다. 1980년대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이 대처리즘과 레이건 노믹스였습니다.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과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시스템입니다. 적당한 불평등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현재 좌파들이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물건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66%나 찬성하였습니다. 민노총 지도부는 근로자의 권익에는 무관심하고 정치에 물들어 있다는 이유로 탈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의 현명한 결정은 윤석열 정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의 명분을 모두 가지고 민노총의 불법에 그야말로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월 5, 600만 원 소득이 적다고 데모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봉 6천만 원, 7,200만 원이 적다고 집단 행동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몸이 아플 때, 건강하지 못할 때, 그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국가는 얼른 도와줄 것입니다. 사지 멀쩡할 때 돈도 달라고 짱돌 던지면서 떼쓰는 파업은 그야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평등한 세상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